예, 아니,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 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 좀 생각이 어떠신지 먼저. 근데 뭐 개편 필요성보다도 일단 네. 이게 좀 김샜어요. 왜 그러냐면 네. 선거법 개정 지난번에도 준연동형 했지만 네. 이게 제대로 선거법 개정이 되려면 여야가 네. 아주 신중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염두에 두면서 서로 네. 논의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실 기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우리 사실 이제 중대선거구제는 여야 둘 다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독점적 정치 구조잖아요, 지역구가. 네. 뭐 영남은 우리당, 그리고 호남은 민주당.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를 해야만 네. 이분들 이제 당선을 재선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하면 이제 확률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양당에 모두 반대 세력이 있는 네. 그런 제도인데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어쨌든 지도부에서 네. 자기들 뭐 이렇게 크게 생각이 없다. 네. 사실 본인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찬성한다고 해놓고 또 말을 바꾼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이제 수사권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계속 각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보 문제가 크게 이제 관심으로 좀 대두됐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를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북한은 남한을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까? 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새로운 작전을 네. 구사하고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북한의 전략은 뭐냐면 돈이었기 때문에 네. 작은 돈으로 괴롭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걸 계속 고민하는데 이제 무인기라는 좋은 도구가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무인기 도발은 계속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재래식 전쟁 중심으로 네. 이제 방어 그리고 이제 반격할 수 있는 네. 그런 군사력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무인기에 대해서는 좀 방어망이나 그 대처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좀 미미했던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레이더예요. 네. 이제 일반적인 레이더는 그러니까 레이더는 다 점으로 찍힙니다. 네. 근데 점으로 찍히는 것도 일반 레이더는 최소한 이 반 직경 그냥 2, 3m는 돼야 됩니다. 단면적이 네. 2, 3m는 돼야 되는데 무인기는 또 이게 빛이 반사되는 원리로 레이더가 탐지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한 1, 20cm밖에 안 돼요. 반사되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일반 레이더는 못 잡고 무인기 전용 레이더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좀 도입을 했는데 네. 이제 아직까지는 좀 개수도 작고 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그 무인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제 이번에 무인기는 1시간에 한 100km? 또 도심으로 날아갈 때 그걸 막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가에 떨어지고. 근데 이런 이제 무인기 그 포착, 무인기 잡는 기술 같은 경우는 또 충분히 개발이 안 돼 있고 해서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제 그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전술을 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응징 무인기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방부에서 제일 잘못한 게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김정은 집무실로 그 몇 배 무인기를 보냈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무인기 남쪽에 보내봐야 내가 더 당한다. 네. 내가 대러주지만 말로 받는다. 네. 그러면 무인기 그 보내는 게 좋은 전술이 아니다 해서 도발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남북 관계가 또 같이 공존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그러니까 이제 무인기를 보내는 게 이제 그래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 네. 걱정을 국민들이 하는 마음 저도 이해를 하는데 네. 이제 북한의 행태를 보면 이제 북한의 행태는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네. 힘의 논리밖에 없어요, 그게.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내부끼리 싸우면 더 보낼까요, 덜 보낼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 입장에서 우리가 무인기 보내도 우리는 당하는 거 하나도 없고 남한 내부만 더 갈등만 더 커지네. 그럼 좋다고 더 보내지 않을까요? 우리 안보를 지키면서 평화를 오히려 더 가져올 수 있는 대응인지 그거를 사안별로 따져봐야 되는데 응징 무인기 보내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곳을 우리가 이제 정보를 다 취합할 수 있고 유사시에 사진 정보가 있으면은 미리 다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무인기 게임은 북한 무인기 게임 운동장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그 응징 전술을 쓰는 것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약화시킨다. 뭐그 부위원장직을 먼저 내려놨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의원님은 좀 어떠신가요? 당대표 출마하려면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출마하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좀 늦었다라는 의견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고우면하지 않고 처음부터 세게 당대표 출마 선언하고 이게 윤 대통령을 내가 더 잘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퇴해서 내버리고 그 대통령실하고 갈등 있기 전에 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윤이 될 것이냐 반윤이 될 것이냐 있지만 이제 저는 그건 의심하지 않아요. 나 전 의원이 대통령 돕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통령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의도가 좋다고 이게 다 결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제 출산 지원해서 뭐 대출금 뭐 자녀 숫자에 따라서 대출금 탕감 비율을 높여주는 이건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뭐 나 전 의원은 대통령하고 상의를 안 했잖아요. 그 기구가 자기가 대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위원장의 조직이어서 협의를 하고 이제 검토한다는 발언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뭐 본인이 오류를 인정을 한 것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표 출마하는 것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계속 더 이상 더 악화시킬 거냐, 아니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디딤돌이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뭐 나 전 의원이 결정을 하시겠죠. 등장을 하게 되면 현재로서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 우세한데 나 전 의원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 총재이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대통령 입장에서 좀 덜 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적응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대통령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윤심이 거기 가 있다고 하면 의원들은 뭐 윤 대통령 뭐 공천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그럼 윤심을 독점하고 있느냐? 그건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도 식사를 한다 그러고 또 윤핵관 중에 1회관이라고 한 권성동 의원도 지금 김기현 의원 지지 선언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런 요소긴 하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죠.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윤 대통령하고 좀 팀워크가 잘 맞는 그런 후보를 선호한 면도 있지만 또 윤석열 정부 위기에는 그 위기를 돌파하고 구해주고 하는 그 아주 강한 리더십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또 같이 보죠. 그래서 그게 필요한 조건이죠. 유승민 의원만 하더라도 그게 윤통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거든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우리 당이 그때 참패했을 때 진박 논쟁이 있었거든요. 너 진박이냐 아니냐. 뭐. 그래서 그 당시
부산에서 다 이기는 선거였는데 그때 5개 의석을 뺏겼어요. 네. 최악의 선거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진윤 경선이 돼버리면 경선 끝나고 나서 우리 당 지지율 한 10%는 빠져 있을 거예요. 네. 총선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그걸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당대회 개입 안 한다. 네. 누가 후보가 되든 잘 지내겠다. 네. 누가 대표가 되든 네. 그런 걸 명확히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대통령이 전당대회 개입하고 있다는 오해가 네. 쌓이다 보면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본인이 그걸 원천 차단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그 외에 총장 승리와 함께 또 어떤 시급한 현안들이 있을까요? 대표가 좀 당장 해결해야 될. 총선 승리는 당장 현안은 아니죠. 내년 네, 일이니까 내년 준비를 해야겠죠. 아닌데 네. 이제 그 윤석열 정부 개혁 네. 네. 과제를 잘 도와주는 거죠. 네. 잘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인 상황에서는 억지로라도 이제 윤석열 정부 개혁을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이제 조성할 거냐 네. 그게 당 대표한테 제일 중요한 아, 과제가 되겠죠. 네. 국민들하고 뭐 당원들 뭐 새해 덕담 한마디 끝으로 해주시면. 예, 올해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기에 있고, 뭐 우리도 그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만반의 좀 예방 조치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또 안보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국하고 대만 긴장도 고조되고 북한이 도발을 더 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직접 도발, 무인기 이상의 도발도 네.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서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좀 합심해야 된다. 합심해야 되고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국민 통합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국민들께서 좀 제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국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네. 국민들이 더 네. 나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고 네. 또 우리 자녀들 네. 에게도 더 좋은 미래를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예.